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단이랑 그리고 기압이랑 바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단도 같이 곁들여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단까지만 뭔지 복습을 좀 해보자면, 자, 기단이랑 함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덩어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그 자체를 기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기단에는 4가지 있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 오늘 배울 전선은 이 기단, 성질이 비슷한 이 하나의 기단이 있는데, 이 하나의 기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기단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전선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되는 게 전선인데요. 이 전선의 종류에는 우리가 4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전선의 정의부터 먼저 봐볼게요. 전선의 정의를 거기 가보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그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이거를 나랑 같이 그림이랑 그리면서 전선면이랑 전선이 도대체 어디를 뜻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전선의 종류에는 4가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한랭 전선 먼저 봐보겠습니다. 한랭 전선. 자, 한랭 전선은 일단 일기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있고요, 뾰족뾰족한 이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뾰족뾰족한 그림. 이게 바로 한랭 전선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일기도상에서 저런 그림이 있다, 여기에는 한랭 전선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한랭 전선은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표면 기준으로 왼쪽에는 찬 기단이, 오른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만날 때, 이렇게 만날 때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만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위주로 우리는 일기도를 해석할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위도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도대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즉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불러. 편서풍이 부는데, 이 편서풍에 의해서 이 찬 기단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고, 따뜻한 기단 역시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이 상황 동시에 찬 기단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기단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지. 그래서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약간 파고들듯이 내려가고, 얘가 아래로 파고들듯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따뜻한 기단은 위로, 가파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경계면이 어떻게 되냐면, 경계면이 이런 식으로 가파른 경계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가파른 경계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계면을. 그리고 이때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이 부분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 자, 그래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발로 오늘 좀 일찍 나오게 갑시다. 잠깐 촬영 중이어서 알아서 피해가지고. 최근 58쪽 했는데, 자, 한랭 전선을 기준으로 요쪽이, 내가 진행하는 전선이 결국엔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잖아요. 이동을 점점 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동 방향을 바라보는 쪽이 앞쪽이 되고, 내 등 쪽이 뒤쪽이 될 거겠죠. 그러면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앞이 될 거고요. 이 전선의 앞, 그리고 여기는 전선의 뒷부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비는 어디에서 오냐면, 전선을 기준으로 구름이
지금 상승기를 타고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구름이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뒤쪽으로, 이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전선의 뒤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비도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강수는 산림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뒤쪽에 저군형이기 때문에 소나기 형태로 비가 내립니다. 좁은 면적의 소나기의 형태로 비가 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름의 형태는 아까도 말했듯이 따뜻한 기단이 공기가 그냥 가파르게 위로 솟구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배운 구름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었죠. 저군형 혹은 추군형 이 두 개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통과 후 기온 가볼게요. 통과 후의 기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전선이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사람을 통과해 갈 거야. 자, 사람을 통과해 가면은 이때 통과한 그 순간 전선은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따뜻한 기단 속에 들어 있었지. 근데 이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전선이 이쪽에 와 있으면은 더 이상 여기가 따뜻한 기단이 아니라 찬 기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찬 기단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기온이 따뜻했는데 전선이 통과하면은 기온이 차가워지게 되겠죠. 기온이 차가워지게 되겠지. 그래서 통과하면은 기온이 내려갑니다. 통과하면 기온이 내려가요. 왜냐면 따뜻한 기단에서 찬 기단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뀌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 자, 전선면의 기울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즉 전선면의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가파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한림 전선의 특징이었고, 그럼 이거를 일기도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면 돼요. 내가 좀 기울어서 그리긴 했으나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쪽이 전선의 앞부분이 될 거고 전선의 뒷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의 뒤쪽에 좁은 면적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좁은 면적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한림 전선이고요. 그 다음은 온난 전선 봐볼게요.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있으면 동글동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이쁘게 색칠해줄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바로 온난전선. 일기도상에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 지역인 온난전선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얘도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똑같이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이 따뜻한 기단. 이건 헷갈리니까 좀 지워둘게. 왼쪽이 따뜻한 기단, 오른쪽이 이번에는 찬 기단이 있어. 그러니까 얘랑은 좀 좌우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왼쪽에 따뜻한 기단이 있고, 오른쪽에 찬 기단이 있을 때 여전히 편사통대이고요. 바람을 따라서 얘가 따뜻한 기단은 위로 상승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이 바람이랑 맞기 때문에, 방향이 맞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똑같이 완만하게 그냥 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만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찬기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 가는 길 가면 돼. 직 가는 길 가면 돼. 자, 그럼 얘는 바람이 어떻게 되냐면, 경계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 부분을 이제 전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난 전선이 되겠지. 전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기단 만나는 이 경계면, 이 경계면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선면이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완만하긴 하나 매우 약하긴 하나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구름을 저군형이 아니라 충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구름 이름이 충령 이고요. 그리고 강수가 나타나는 위치는 얘가 전선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편성풍에 의해서 진행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선의 앞쪽이 될 거고 여기가 뒤쪽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추문형 구름. 넓게 추문형 구름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전선의 앞으로 이때 생긴 내리는 비가 지속적인 비 혹은 이슬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슬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통과 후의 기온도 봐볼게요. 통과 후의 기온도 여기 사람 서 있어. 현재는 찬기단이야. 현재는 찬기단인데 얘가 전선이 또또또또또 와가지고 얘를 통과했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가 전선이 통과해서 오면은 이 순간에는 얘는 따뜻한 기단 속에 있는 것처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과 후에는 기온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 통과 후에는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는 아까는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가팔랐지만 원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얘의 이동 속도. 세 개 나와 있어요. 이동 속도가 비교가 되어 있을 텐데 한랭전선이 빠르거든, 속도가. 그리고 원난전선의 속도가 느려. 원난전선 속도가 느려요.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왜 빠르냐면 얘가 편서풍을 따라서 한랭전선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상대적으로 얘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고들면서 내려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파고들면서 마구마구 파고들면서 내려가. 그래서 얘는 막 두더지처럼 두더지 생각해보면 두더지 막 이렇게 마구마구 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 근데 얘는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게 아니어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흐름대로 가면 돼. 흐름대로만 가면 돼. 그냥 여유롭게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얘가 더 빨라. 속도는 한랭전선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랭전선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마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통과 후의 기압. 통과 후에 기압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기압을 봐볼게. 자, 여기서 한랭전선을 봐보면 여기는 전선의 앞부분은 따뜻한 기단이 위치했고 뒷부분에는 찬 기단이 위치해 있어. 근데 우리가 구름만 봤을 때는 이쪽에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전선의 뒤쪽에서 상승기류 발달되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일 것 같지만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요. 얘 기준, 결국에는 우리가 지표면에서 관측을 하는 거잖아. 이 기압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표면에서 기압을 측정할 때에는 지표면에 위치한 기단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따뜻한 기단이 위치해 있죠. 그러면 아무리 따뜻한 기단은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압이 상대적으로는 기압이 낮아요. 상승하기 때문에 공기가 다 상승을 하니까 기압이 낮고, 그리고 여기서는 찬 기단이어서 공기가 하강을 해요. 저는 기압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압이 조금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통과를 하게 되면은 비가 오잖아. 구름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네. 옛날에 구름 만들어지는 지역은 저기압이 잘 만들어진다 했어. 그래서 통과하면은 기압이 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통과하면은 기압이 높아진다 라는 거. 통과하면은 기압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적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도 마찬가지. 이 구름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 아래에 있는 공기덩어리로 파악을 해야 된다. 아래에 있는 공기덩어리 찬기단, 찬기단
공기 하강하네요. 무거우니까. 하강하는 거니까 얘는 기압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모이니까 기압이 높다. 고기압. 그리고 여기는 기압이 낮다. 저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얘는 반면에 구름이 없는 곳으로 가지만 저기압성이 됩니다. 오케이. 구름이 없어서 구름이 없지만은 저기압성이 된다. 얘는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기압과 관련된 거는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다음 이어갈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림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 다 했고요.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 앞부분에 넓은 면적의 비가 온다라는 거.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넓은 면적에 지금 이거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까지가 한림과 온난전선 비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 폐색 전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의해 생기는 거야. 속도 차이에 의해서. 자, 앞에는 찬 기단이 있어요. 뒤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한림전선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같은 편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랑 겹쳐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치? 그 순간을 회색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찬기단, 뾰족뾰족 찬기단 있고요. 그리고 동글동글 온난전선 같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회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회색 전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지표면이 있고 똑같이. 자, 이번에는 지금 얘가 한림전선이고 얘가 온난전선이잖아요. 자, 근데 한림전선 속도가 빨라. 얘가 좀 다가오겠지. 다가옵니다. 다가오다가 이 전선이랑 완전히 겹치는 순간이 올 거야. 그 순간이 회색 전선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오다가 이 겹치는 순간의 그림을 내가 그려보자면 전선이 있을 거고 회색 전선 겹치는 순간 그때 이쪽에는 급한 기울기인 한림전선, 이쪽에는 온난전선 이런 식의 그림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찬기단, 따뜻한 기단, 찬기단. 그래서 한림전선의 특징, 찬기단, 따뜻한 기단, 온난전선의 특징, 따뜻한 찬기단, 따뜻한 찬기단.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뭐 강수, 뭐 전선에 당연히 앞뒤로 비가 다 내리겠죠. 여기는 저군형, 여기는 추문형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선에 앞뒤로 비가 다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름은 저군형, 추문형 다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과 후 전선면의 기울기 이런 거는 통과 후에는 뭐 따뜻하게 될 수도 있고 차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한 특징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 따로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따로 정리를 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강수 형태가 전선 앞뒤로 다 온다. 요 정도.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한림전선 기준으로는 뒤쪽에 비가 오고요. 좁은 면적에 한림전선 뒤쪽에 좁은 면적에 비가 올 거고 그리고 한림전선 앞쪽에 넓은 면적의 비가 올 것이다. 넓은 면적의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피색전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 정체전선이라고 말하고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장마전선이 있어요. 정체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마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단을 다시 가져와야 돼. 우리나라 기단이 4가지가 이렇게 있었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4가지여가지고 여기가 북, 태, 평, 양 기단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오호츠크해 기단 여기가 시베리아 여기가 양쯔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4가지 기단들을 배웠는데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좀 정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양쯔강이랑 오호츠크해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배울 때, 너네들 시절에 내가 배울 때는 얘네 둘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좀 변화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얘가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고 정체성 고기압으로 정정이 됐더라고. 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저번에 여기 이거를 이동성 고기압을 했는데요. 오호츠크해까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는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유일한 이동성 고기압은 양쯔강 기단. 얘만 이동성 고기압. 자, 그러면 저 정체전선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우리 장마 생각을 해보면 여름 좀 지나갈 때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8, 9월 그쯤에. 자, 그러면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애였는데 자, 일단 여름에 이 북태평양 기단이 정체성 고기압이어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해.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제 한여름은 이제 지나가. 장마가 좀 오면은 장마 지난 이후에는 다시 조금 더워졌다가 다시 좀 추워지죠. 그죠? 그럼 얘가 여름 북태평양에 왔다가 여름이 다시 좀 지나갈 때 얘가 세력이 좀 죽어가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기단, 이때 만나는 기단, 이 위에 있는 찬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얘는 따뜻한 기단이었어. 그죠? 그럼 우리 전선을 계속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들어지는 게 전선들이었잖아. 그래서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들어지네? 만나네?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전선이 하나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안 움직여.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려고 그래. 정체되어 있을 거야. 고집 짱세.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안 밀려나려고 해요. 서로 안 밀려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 사이에서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근데 이 전선이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해. 둘 다 고집 짱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데, 자, 정체 전선 그림 다시 그려보면은 이 기준으로 위쪽에는 북쪽에는 찬 기단이 있고 남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어.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가 했을 때 찬 기단은 지금 자꾸 자기 기단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고 하겠죠. 이 아래 남쪽으로 자기 찬 기단을 자꾸 데리러 오려고 할 거야. 자, 이랬을 때 찬 기단 쪽이 밀어내는 상황. 찬 기단 쪽이 밀어내는 상황. 한림전선이죠. 자, 그러면 찬 기단이 밀어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림전선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 밀려나기만 하지 않아. 북태평양 기단도 위로 갈 겁니다. 북쪽으로 갈 거야. 자, 이 따뜻한 기단이 밀어내는 상황. 온난전선이죠. 그래서 이 방향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형태를 장마전선 혹은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얘 강수 형태 봐보면 한림전선의 뒤쪽으로 비가 왔었죠. 한림전선 뒤쪽으로 좁은 면적의 비가 왔었어. 그리고 온난전선은 앞쪽에 넓은 면적의 비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비가 왔었어요. 자, 근데 얘가 여기 만약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어.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근데 얘가 밀려나지 않아요. 둘 다 똥꼬집이야. 밀려나지 않아. 이 가운데에서 얘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비가 지금 넓은 면적의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내가 그림을 가운데다 그렸지만은 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비가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여름에, 특히 여름에 8월쯤에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막 이제 지겹도록 비가 오는 때, 그럴 때는 이때 북태평양 기단이랑 위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났을 때 여기 지금 정체 전선이 형성되었나 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체 전선은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호츠크 기단이 만날 때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이랑 시베리아 기단이 만났을 때에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도 결국엔 찬 기단이기 때문에, 찬 기단이고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근데 얘랑 만났을 때는 아니에요. 얘는 이동성 고기압이잖아요. 똥꼬집 아닙니다. 물려날 때는 물려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아니다. 얘네들은 똥꼬집들. 난 물러나지 않아. 이러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은 이런 정체선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정체전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선의 종류 다 했고요. 그 58쪽에 오른쪽 날개 장마 전선이라 해가지고 8번으로 되어 있네요. 8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런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이는 차고 건조한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차고 습한 기단은 오호츠크해 기단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당연히 따뜻하고 습한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을 의미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전선의 종류 다 했어요. 전선의 종류 다 했고, 옆에 있는 거는 쉬고 나서 이어서 할게. 쉬고 나서 8, 9, 10번. 자, 다 불러볼게요. 자, 8번에 1번은 전선면, 2번은 전선, 그 다음에 9번은 아래쪽 회색 전선, 10번은 X자, X자.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넘겨가지고 60쪽 가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익숙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와 있네요. 고기압과 저기압. 이거는 지우고. 어디다 쓸까? 자, 고기압과 저기압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단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압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하강 기류가 만들어졌을 때 이쪽에 공기가 너무 모여드니까 기압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고기압이었었죠.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기가 다 위로 상승해버리니까 얘 기준으로 공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기압이 됐었는데, 그래서 얘는 공기가 많으니까 옆으로 다 보냈었고, 얘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양옆에서 이제 공기를 가져왔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고기압에서 이제 이 흐름대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람이 발생한다 라고 배웠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직선으로 나갔다가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약간 휘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어떻게 왜 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고2 과정, 고3 과정이어서 너네들한테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너네들한테 요구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네들은 얘네들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 흐름성이 직선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전에 의해서 휘는구나. 휘는데 어떻게 휘냐면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지구 자전이 일어나면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게 되거든. 그래서 이 흐름의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면서 나가. 얘도 오른쪽으로 휘면서 나가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나가고 휘면서 나가. 그럼 얘를 한번 봐보면은 내가 시계 방향이 요런 게 시계 방향이고,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거든. 시계 반대 방향. 그럼 얘는 봐보면 지금 이렇게 흐름이 있네요. 이렇게 흐름, 이렇게 흐름.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얘는 일단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다 대고 오른쪽으로 휘면서 들어가네? 하면 뭔가 이상해.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거든. 왜냐면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해져서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저기압이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등압선들이 막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고에서 저쪽으로 어쨌든 바람이 들어올 거야. 자 고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고지곳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 제가 오른쪽으로 휘면서 들어와. 자 여기 기준으로 또 나는 고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들어갈 건데 얘가 고지곳대로 못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휘면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게 될 거야. 얘를 여기다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봐보면은 이 방향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네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들어감, 불어 들어감, 얘는 나감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뿐만 아니라 얘는 하강기류, 얘는 상승기류. 어쨌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나타나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공기들이 나가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런 흐름. 딱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다 기준이 북반구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도 북반구라고 적혀 있을 거야. 북반구. 우리가 남반구까지는 아직 그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남반구는 조금 더 너의 공간적 능력들이 필요해서 조금 어려울고요. 어쨌든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기압과 저기압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대 저기압을 배울 건데 얘가 명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 책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그 책에는 온대 저기압이 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2022 계정으로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에는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중위도 저기압.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어. 온대 저기압에서 중위도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온대 저기압이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중위도 저기압으로 그냥 명칭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현 중3들은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위도 저기압, 온대 저기압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 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 혹은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등 과정이에요. 이건 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걔 정의를 봐보면 걔 정의에 북쪽에 있는 찬기단이랑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부터 형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의만 봤을 땐 정체 전선이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온대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 같은 경우에 시작은 정체 전선이야. 시작은 정체 전선인데 여기에서 얘들이 뭐 파동이 형성되고 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얘가 분리가 일어나. 둘의 전선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한랭전선, 이쪽에는 한랭전선, 그리고 이렇게 남동쪽 방향으로는 온난전선,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 만나는 지점을 온대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이죠. 아까 배운 대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예요.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예요.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에 관측소 A, 여기 B, 여기 C가 있어요. 각각의 바람 어떤 풍향을 갖고 있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부는 방향 쪽이죠. 그럼 얘는 봤을 때 남, 동, 풍 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A는 남, 동, 풍 바람이 분다 라고 할 수 있고, B 지역은 남,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그죠? B 지역은 남, 서, 풍 바람이 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C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북, 서풍 바람이 부네요. 그죠? 얘는 이제 북, 서풍 바람이 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 사방위로 표현을 해보자면 남동풍, 남서풍, 그리고 북서풍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거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또 그림을 하나 펴봅시다. 자,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왼쪽에는 한랭전선 있어가지고 여기 가파른 그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남전선이어가지고 이렇게 완만한 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치? 거기 체계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랭전선 발달, 그리고 여기는 온난전선 발달 되면서 여기에는 구름,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초문형 구름 만들어져요 라고 있을 때, 자, 여기가 A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지금 B 관측소, 여기가 C 관측소가 해당할 텐데,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N은 찬 기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은 따뜻한 기단 속에 있고요. 그리고 C 지역 역시 찬 기단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에서의 온도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현재는 찬 기단에 있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낮죠. 기온이라고 표현할까?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은 따뜻한 기단 속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C 지역은 기온이 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강수 가볼까요? A 지역 추문형 있죠? 강수 내릴 수 있죠? 아까 했던 소나기 쌓인 이슬비, 얘는 강수가 내릴 수 있고요. 자, C 지역도 마찬가지 강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B 지역은 강수 안 내리겠죠? 얘는 맑은 날. B 지역은 맑은 날을 갖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돌아온 기압 변화. 기압 변화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구름이 있든 말든 현재 있는 그 기단의 온도로 파악을 해야 된다. 현재 A는 찬 기단에 있기 때문에 기압이 높다. 그죠? 찬 기단이기 때문에 하강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현재는 기압이 높고요. 그리고 맑은 날이지만 여기는 기압이 낮다. 왜냐면 따뜻한 기단이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상승 기류가 양쪽으로 퍼져서 만들어져서 이쪽은 맑은 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단이어서 하강 기류 발달해가지고 기압이 높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현재는 이런 형태예요. 현재는 온대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는 이랬지만은 얘가 점점점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는 A 지역에서는 남동풍 기온 낮고 간수 기압 높고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왔어. 그럼 지금 얘는 A가 현재 이 B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이 중위도 저기압이 뭐 6시간 뒤에 통과를 했다. 그랬을 때 A 지역에서의 날씨 변화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남동풍이었다가 남서풍이 됐어요. 기온이 높아졌어요. 맑은 날이 됐어요. 기압이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더 지나게 돼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완전 다 통과해버렸어. 할랭 전선까지 다 통과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는 복사품, 기운 났고, 강수, 양 없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 차례대로 적으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중위도 저기압까지 다 했어요. 이 특징들이 다하고,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마지막 일기도 봐볼게요. 자, 일기도 봐보면 거기는 겨울이랑 여름을 먼저 봐볼게. 여름철 일기도 봐보면 여름에 거기가 오른쪽 아래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럼 그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특징으로 남구 북저형이 있을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남구 북저형. 여름철 일기도의 특징이 남구 북저형.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서구 동저형. 거기 밑줄 그어놓고 지금 이 책에는 매우 친절하게 일기도가 여름에는 딱 오른쪽 아래에만 고기압이 있고 겨울에는 딱 왼쪽 위에만 고기압이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더럽게 우리나라 있고 완전히 잘 발달된 여름이라면 여기에서만 고기압이 이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을 거야. 근데 여름철에 여기 이쪽에도 고기압이 발달될 수가 있어요. 고기압이 발달될 수 있고요. 근데 얘 사이즈가 작아. 얘가 침범이 우리나라까지는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여름철에 이쪽에도 고기압, 이쪽에도 고기압이 있는데 뭐가 어떻게 여름이고 겨울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고기압 사이즈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고기압이 얘가 더 크다? 라고 하면 여름철. 만약에 이제 반대로 똑같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고기압이 크다. 고기압이 크고 우리나라까지 침범을 했어. 여기는 고기압이 작게 있다. 겨울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봄, 가을도 봐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동성 고기압 아까 얘기했던 거 양쯔강 기단 있죠. 양쯔강 기단. 그래서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뭐 여름철, 겨울철 기압 배치 해가지고 그림도 오른쪽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침투해서 잘 발달되어 있고 시베리아 고기압도 우리나라까지 잘 침투해서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이 단원 기권과 날씨 이 부분 단원을 다 마무리를 했네요. 그럼 옆에 있는 개남 다지기 4문제 81쪽에 있는 4문제 풀어볼까요? 다 됐나요? 다 됐어요. 답을 확인해 볼게. 자, 11번에 5xx 55. 그 다음에 12번은 x자. 13번은 a는 디귿, b는 기역, c는 니은. 그 다음에 14번은 가는 여름, 나는 겨울.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3쪽 그냥 그 부분 같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거 보면 전선 뭐 형성 원리 알아보는 전선을 뭐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전선 형성 원리 알아보는 거. 결국엔 전선의 원리가 찬 기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따뜻한 기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이랑 찬물, 일단 처음에 칸막이로 막아놓고 얘네들 칸막이를 떼버리면은 두 물이 섞이지 않고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선의 원리다 라는 실험이고요. 정리하기 같이 봐보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찬물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물은 위로 이동한다. 정리하기 2번. 그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면을 이제 전선면이라고 한다. 거기 이제 디귿의 전선면. 그 다음에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 1, 2, 3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 됐나요? 채점을 해볼게요. 자, 1번에 4번, 2번은 찬물, 따뜻한 물, 그 다음에 3번은 5번 라고 하면은 끝이고요.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숙제는 저번에 9번까지 했었고 숙제는 10번부터 4번까지 마지막 67쪽에 4번까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채점은 그 다음에 와서 한꺼번에 아니구나, 저번에 다 했구나. 9번까지 그죠, 채점까지. 10번부터 67쪽에 4번까지 끝까지 마무리 해오는 걸로 할게요.